갑자기 암이 재발돼서 손 쓸 틈 없이 돌아가시는 분도 있는 뭐 호흡곤란 같은 거, 기침하면서 가래가 좀 나오는 기침을 좀 오래 하는 거, 가래색이 막 검해요. 80% 이상이 난 담배 펴본 적도 없어요. 3기 생존율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버틴 사람이 승리자가 되는 거. 센 놈이 강한 게 아니라 버틴 놈이 강한 거. 버틴 놈이 강하다. 그죠? 네네. 그럼 지금 저희가 폐암을 보고 있는데 혹시 폐암 조기에 알아보는 초기 증상 같은 게 있을까요? 뭐 호흡곤란 같은 거. 네. 평소보다 이제 걷는데 조금 숨차다. 약간 왜 좀 숨이 차네? 뭐 이 정도 호흡곤란. 그리고 뭐 기침하면서 가래가 좀 나오는 기침을 좀 오래 하는 거. 가슴이 좀 뻐근하게 아픈 거. 네. 항상 또 따라오는 거. 피로와 체중 감소. 이건 꼭 있네요. 그죠. 예.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감염 같은 것 때문에 이제 발열, 지속적인 발열이나 열감들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폐암을 의심해 볼 수는 있죠. 근데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해서 반드시 폐암은 아니에요. 네. 폐암 초기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지, 이런 증상이 있다고 반드시 폐암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주기적으로 폐암 검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사실 건강보험 받으면은 건강검진 이제 저렴하게 무료로 하실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까 돈 아낀다고 미루지 마시고 검진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럼 우리가 담배를 피우든 안 피우든 목에 가래가 자주 끼는 경우가 있는데 폐암이 걸린 분들의 가래랑 다른 점이 있을까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보통 이제 기침이랑 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네. 기침이 심해지거나 지속되는 경우가 많고, 네. 기침할 때 혈액이랑 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혈액이랑. 그렇죠. 이런 경우가 이제 보통 폐암으로 인한 가래죠. 폐암이 진행되면서 그 기관지나 폐의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이때 뭐 기침 가래, 뭐 호흡곤란의 증상들이 뭐 같이 나타나니까, 뭐 호흡곤란이 있으면서 기침했을 때 뭐 가래가 같이 나타난다. 이럴 경우 이제 폐암으로 인한 가래가 아닌가 생각해 보는데, 가래가 끼는 원인이 너무 다양하죠. 네. 건조한 곳에서 잠만 자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때요? 그렇죠. 가래 끼죠. 비염이 있거나 인후염이 있거나 뭐 천식 같은 거, 호흡기 질환이 있으면 가래 끼죠. 또 요즘에 미세먼지 네. 많지 않습니까? 네. 미세먼지나 뭐 건조한 경우에 가래 많이 끼지 않습니까? 네. 근데 색깔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긴 가래는 그냥 뭐 묽거나 네. 노란색이 많잖아요. 네. 폐암 같은 경우는 가래색이 막 검해요. 좀 왜냐면, 검을 수 있다. 검거나 피가 섞여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검은색은 왜 그런가요? 피가 안에서 나와서 같이 섞인 게 오래되니까 검해 보이는 거죠. 굳어가지고. 그렇죠. 이런 경우는 이제 안에 좀 더 심각한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다. 담배를 좀 안 피우는 사람도 이 폐암에 걸릴까요? 이게 굉장히 억울한 경우인데, 네. 나는 담배도 안 피웠는데 네. 폐암 걸렸다고 하는 분들 많죠.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간혹 있어요. 네. 그렇죠. 실제로 폐암의 주된 원인이 흡연입니다. 네. 그러니까 90% 이상이 흡연 때문에 폐암에 걸린다고 보죠. 90%. 그치? 남성 폐암 환자의 90%는 그 원인이 흡연 맞습니다. 거의. 오늘 다양한 그죠? 생각이 나네요. 그런데 여성 폐암의 경우에는 80% 이상이 난 담배 펴본 적도 없어요. 담배 근처 가본 적도 없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생각보다. 그 이유는 흡연이 아니고 그 유전자 돌연변이 때문에 폐암에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네. 유전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 그리고 뭐 작업적인 요인, 그리고 과거에 폐질환이 있었을 경우에도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미세먼지나, 요즘 미세먼지 많잖아요. 엄청 많죠. 그죠? 이런 것들이 폐암 위험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같이 봐줘야지 이분이 어떤 원인 때문에 폐암이 왔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유전자 돌연변이 치료를 위해서는 표적 치료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표적 치료. 표적 치료랑 면역 치료는 이제 최신 암 치료 기술 중에 하나로 각각 장단점이 있죠. 네. 표적 치료는 암 치료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 단백질을 공격해서 암세포를 파괴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항암제를 이용해서 특정 단백질을 찾아내고 해당 단백질을 억제하거나 파괴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거죠. 이 방법의 장점은 암세포에 대한 특이성이 높아서
정확도가 높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정상세포에 대한 부작용이 적다는데 그 장점이 있죠. 네. 하지만 이 표적 치료는 특정 단백질이 발현되는 환자에게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암세포 내부의 변이에 따라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면역 치료는 환자 자신의 면역 체계를 강화해서 암세포를 공격하는 치료 방법이에요. 면역 치료 세포의 장점은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공격해서 정상세포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암세포 내부의 변이에도 이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하지만 이제 면역계의 조절 기전을 이용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항암 치료에 대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요. 일부 암종에 따라서는 그 효과가 아주 미미하거나 없을 수도 있다는 게 단점이죠. 그래서 어떤 분한테는 표적 치료를 하고 어떤 분한테는 면역 치료를 할 거냐,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네. 암종에 따라서, 네. 이제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치료법을 선택해서 적용하는 게 요즘 추세죠. 한마디로 표적 치료는 조금 집중적으로 하는 치료고, 면역은 어떤 방어막을 조금 더 강화해서 하는 치료라고 보면 될까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러면은 우리 폐암은 특히 생존율이 어떻게 되는지. 폐암의 경우에는 다른 암에 비해서 일기 생존율은 상대적으로 양호하죠. 네. 그 이유는 요즘에는 진단기기 발달, 네. 조기 발견, 네. 조기 검진 통해 하고선 치료율도 굉장히 높아졌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존율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3기 생존율은 9.8%, 그리고 이제 4기 생존율은 1.5%로 1.5%요? 우리가 췌장암이 생존율이 굉장히 낮은 편이거든요. 네네. 다른 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생존율이 낮은 췌장암보다 네. 이 폐암이 생존율이 낮다고 보고가 되고 있어요. 네. 희망적인 부분은 네. 췌장암은 과거에 비해서 이게 생존율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는데 네. 폐암은 조기 진단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조기 진단이 많아지고 치료 기법이 이제 개선되면서 네. 과거 대비 생존율이 조금씩 향상되고 있다는 점은 좀 희망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4기까지 전이된 암이 그 치료가 되는 경우가 있는지, 뭐 예를 들어 6개월 남았습니다 이런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잘 치료하면은 진짜 완치가 되는 경우가 있나요? 4기 암이었는데 손 쓸 수 없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자연 치료된 경우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세상이 참 아이러니해요. 네.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2개월 여명을 받으셨는데 3년, 4년, 5년 건강하게 사시는 분도 계시고 네네. 갑자기 암이 재발돼서 굉장히 큐어 상태로 깨끗하게 치료가 됐다가 네네. 손 쓸 틈 없이 돌아가시는 분도 있는 게 암이라는 질환인 것 같아요. 네네. 말씀드렸듯이 이제 종양의 크기나 위치, 종류, 병기에 따라서 뭐 이제 치료 결과가 굉장히 달라질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종양의 크기가 뭐 작고, 그리고 이제 다른 데 침습이 됐다 하지만 네. 침습이 낮아. 그리고 그 침습된 것을 굉장히 조기에 발견을 했고, 그 조기에 발견된 상태에서 마침 적절한 치료가 또 이루어진 거예요. 네. 또 환자도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네. 저희 병원에서 특수한 경우는 네. 여명을 3개월 선고받으셨는데 네. 저희 병원에서 1년 반 계시다가 아. 다른 병원으로 옮기셨어요. 옮기는 경우도 있고. 그분 굉장히 난처한 게 여명 3개월을 받으셔서 네. 주변 정리를 다 하셨죠. 저희 가실 줄 알아요. 근데 다른 병원 옮길 때까지도 굉장히 건강한 모습으로 옮기셨어요. 굉장히 난처했죠.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하네요.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네네. 암 전변이 그분 굉장히 밝으신 분이었거든요. 끝까지 치료 희망을 잃지 않고. 치료를 희망을 잃지 않고 이런 말 있잖아요. 네. 센 놈이 강한 게 아니라 네. 버틴 놈이 강한 거예요. 버틴 놈이 강하다. 그죠? 네네. 결국에 자기와의 싸움에서 버틴 사람이 승리자가 되는 거, 완치되는 분들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지, 원장님? 암에 걸리기 전에 이제 암이라는 어떤 위중한 질환이죠. 암에 걸리기 전에 관리하는 방법과 암에 걸린 후에 관리하는 방법은 달라야 된다는 거. 그리고 네. 암을 치료하는 중간에도 네. 그 시기가 있다는 거. 네. 그 시기에는 굉장히
총력전을 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이용해서 자신이 치료사라는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자신의 몸을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된다는 거. 제가 항상 암환자들한테 강조하는 말인데요. 건강했을 때 네. 몸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이라도 이제 조금씩 건강한 습관을 만드시는 것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컨텐츠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